청소부 따위가 왜 의견을 내죠?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 유리창이 온통 푸른 하늘을 반사하는 42층 건물 안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자기기 유통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매일 수천 명의 고객들이 드나드는 이곳에서 라윤서는 운영 총괄 매니저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선 그녀는 누구보다 완벽주의자였다. 매장 내 모든 직원들의 복장 상태부터 고객 응대 멘트, 진열 상품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체크했다. 그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매장을 순회할 때면 직원들은 마치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는 것처럼 긴장했다. 3번 구역 직원, 고객님께 인사가 3초 늦었어요. 다음엔 더 빠르게. 진열대 모서리에 먼지가 보이네요. 청소팀에 다시 연락하세요. 음성 톤이 너무 단조로워요. 더 밝고 친절하게. 라윤서의 지적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직원들은 그녀 앞에서 숨죽이며 일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강력했지만 동시에 매장 전체에 무거운 긴장감을 조성했다. 오전 10시 개점과 함께 매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라윤서는 평소처럼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점검에 나섰다. 그때 매장 복도 한편에서 청소용 밀대를 밀고 있는 고동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그는 회사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매일 새벽부터 매장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와 거친 손에서는 오랜 세월의 노동이 묻어났다. 고동식은 바닥에 작은 물기 자국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기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날은 안전 표지판이 부족해 보였다. 청소 중임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 몇 개로는 넓은 복도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웠다. 잠시 고민하던 고동식은 용기를 내어 지나가던 라윤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윤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고동식을 내려다봤다. 청소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이미 불쾌함이 드러났다. 뭐죠? 청소할 때 안전 표지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고객분들이 미끄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동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윤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부 주재의 매장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잠깐, 뭐라고 했어요? 안전 표지판을 좀 더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청소부 주재의 매장 운영에 관여하겠다고요? 라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재계 운영 방침에 대해 조언을 해요? 고동식은 당황하며 두 손을 앞으로 내저었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그냥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전은 제가 알아서 챙길 일이에요.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청소나 하면 돼요. 라윤서의 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매장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청소부는 청소만 하세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요. 그녀는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다는 듯 주변에 있던 청소도구함을 발로 걷어찼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큰 소리를 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걸레와 세제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나오면 용역업체에 연락해서 교체 요청할 거예요. 고동식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라윤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동식이 들고 있던 밀대를 거칠게 빼서 바닥에 내던졌다. 금속 손잡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서지 마세요. 알겠어요? 매장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고 직원들은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다. 고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청소도구들을 주워 담았다. 그때 매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직원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직원은 신입사원 김태현으로 입사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22세 청년이었다. 그는 라윤서의 행동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라윤서가 고동식을 모욕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 화면 속에는 청소도구를 걷어차고 밀대를 빼앗아 던지는 라윤서의 모습과 무력하게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고동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건 너무하잖아. 태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상 촬영을 마쳤다. 그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매니저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다. 한편 고동식은 모든 도구를 정리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상처와 굴욕감이 묻어났다. 30년 넘게 각종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라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경고했다. 모두 봤죠? 이런 식으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각자 맡은 일에만 집중하세요.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분노가 자리 잡았다. 특히 몇몇 직원들은 이전에도 라윤서에게 비슷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연은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 라윤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한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태연은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봤다. 최근 회사에서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한 처우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제보 포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컸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고동식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손,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청소도구들. 라윤서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언사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고발 포털에 접속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떨렸다. 제목 운영 매니저 라윤서의 직장 내 갑질 신고. 내용 오늘 오전 운영 총괄 매니저 라윤서가 청소 용역 직원 고동식 씨에게 심각한 인격모독과 물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합리적 건의를 했던 고동식 씨에게 청소부 주재해라며 모욕을 주고 청소도구를 발로 차고 밀대를 빼앗아 던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 행위입니다. 태연은 영상 파일도 함께 첨부하며 제보를 완료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고동식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하며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그날 밤 라윤서는 약혼자와 저녁을 함께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청소부 하나 혼낸 것이 무슨 큰일이겠느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작은 파문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태연의 제보는 이미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감사팀에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서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고동식은 집에 돌아가서도 낮에 겪은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정의가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권력과 지위를 방패 삼아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시대가 오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다. 김태현이 제보를 올린 지 이틀이 지났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업무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과연 자신의 제보가 제대로 검토될 것인지, 그리고 혹시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월요일 오전 9시 본사 15층에 위치한 감사실에서는 주간 검토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감사팀장 박승호는 4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20년 넘게 기업 내부 감사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접수된 내부 제보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다. 이번 주 신규 접수 건은 총 7건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제안이나 복리후생 관련 건의사항들이네요. 감사팀 대리 최유진이 보고서를 읽어가며 설명했다. 그런데 마지막 제보건을 확인하는 순간 박승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좀 심각한데? 화면에 떠오른 것은 태연이 올린 라윤서 관련 제보였다. 영상을 재생하자 라윤서가 고동식에게 소리를 지르고 청소도구를 걷어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네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물리적 위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최유진도 영상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다. 제보자가 익명이라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영상의 화질과 촬영 각도를 보면 현장 직원이 찍은 것 같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박승호는 영상을 몇 번 더 돌려보며 상황을 분석했다. 라윤서의 행동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었고 이런 사안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 일단 관련자 면담부터 시작하죠. 피해자인 청소 용역 직원부터 만나보고 현장 직원들 중에서도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가 라윤서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회사 회장의 손자와 약혼한 사이였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팀장님, 라윤서 매니저는 회장님 손자분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확인과 공정한 조사가 우선이에요. 박승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오랜 감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지위나 인맥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조직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감사팀은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고동식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고동식은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에 당황했지만 성실하게 응했다. 그날 정말 안전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었어요.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는데 고객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고동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때 매니저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화를 내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청소부 주제에 왜 나서느냐고 하시면서 도구통을 발로 차시고. 고동식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감사팀은 그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다.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었나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다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면담이 끝난 후 감사팀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매장 근무 3년 차인 이수연 주임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동식 아저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웠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라윤서 매니저님은 원래 좀 까다로우시긴 해요. 하지만 이번처럼 심한 건 처음 봤어요. 이수연의 증언을 통해 라윤서의 평소 관리 스타일이 상당히 권위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물리적 위협까지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두 번째 면담자는 신입사원 김태현이었다. 물론 그가 제보자라는 사실은 감사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연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목격한 사실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다. 고동식 아저씨가 정말 예의 바르게 건의를 드렸는데 매니저님이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는 못했죠.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태연의 증언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감사팀은 점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라윤서 관련 제보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팀이 내부 고발 시스템을 더 자세히 검토한 결과 지난 1년간 라윤서와 관련된 고충 신고가 무려 15건이나 접수되어 있었다. 대부분 직원들의 인격 모독, 과도한 질책,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이었다. 이건 단발성 사건이 아니네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이 보입니다. 최유진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과거 제보들 중 일부는 익명이 아닌 실명 신고도 있었지만 대부분 해결됨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전 신고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에서 지도 완료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박승호는 과거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패턴을 분석했다. 라윤서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6개월 전 접수된 한 제보였다. 매장 직원이었던 정민수 사원이 라윤서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근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민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인사 기록을 보니 3개월 전에 퇴사했네요.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팀은 즉시 정민수와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정민수는 처음에는 말을 꺼리다가 감사팀의 정식 조사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죠. 정민수는 과거 라윤서로부터 당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다. 고객 앞에서의 공개적인 질책,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 인격적 모독이 담긴 언사들. 제가 실명으로 신고까지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수의 증언은 라윤서의 문제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갑질 행태였던 것이다. 감사팀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라윤서의 배경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징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안이면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박승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회장 손자의 약혼녀라고 해도
이런 심각한 갑질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감사팀은 즉시 임원진에게 보고 일정을 잡았다. 며칠 후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CEO 김태준을 비롯해 각 부문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승호는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라윤서 매니저의 갑질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고동식 씨 사건은 물리적 위협까지 포함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영상이 상영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모두 충격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신고 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심지어 퇴사자까지 나왔습니다. CEO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이미지와 직원들의 인권, 그리고 회장 가족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다른 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사 담당 상무 이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리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둔다면 회사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영업 담당 상무 최민석도 동의했다. 고객들도 이 영상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사내에서 소문이 돌고 있고 언젠가는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라윤서가 회장 손자의 약혼녀라는 사실이 모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막내 이사 류진호였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이사 자리에 오른 그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중 한 명이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진호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청소 용역 직원. 고동식 씨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진호에게 집중되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류진호 이사가 고동식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폭탄 선언이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류진호 이사의 고백이 남긴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CEO 김태준부터 각 부문 임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 이사,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인사 담당 상무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진호의 인사 기록을 수없이 검토했지만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청소 용역 직원이라는 내용은 본 적이 없었다. 류진호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동식, 그분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IMF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막일을 하며 저와 형을 키우셨습니다. 진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는 건설 현장, 식당, 청소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류진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취득한 엘리트였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뛰어난 성과로 빠르게 승진했고 35세에 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희생은 아무도 몰랐다.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모든 것이 아버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는 부끄럽게도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이 회사에 입사할 때도, 승진할 때도,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말하기 싫었어요. CEO 김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고동식 씨가 아버님인 줄 아셨나요? 6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매장에 들렀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깜짝 놀라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살짝 흔드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눈짓으로 말씀하신 거죠.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배려와 아들의 체면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감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와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도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했다. 몇 번 용기를 내서 다가가려고 했지만 매번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제 경력에 타격이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영업 담당 상무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는 감사팀장 박승호를 바라보며 답했다. 어제 감사팀에서 아버지와 면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영상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라윤서 매니저의 갑질을 더 일찍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체면과 지위만 생각하며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진호의 고백은 단순한 가족관계 공개를 넘어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참회였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직장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했던 제가 과연 이사라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EO 김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류진호는 회사의 핵심 인재였고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였다. 진호 이사, 고동식 씨와는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진 건가요? 정확히는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제가 피했습니다. 월급날마다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편의점이나 은행에 맡겨서 전달했죠. 인사 담당 상무 이정호가 인사 기록을 확인하며 물었다. 입사 지원서에는 아버지 직업이 자영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과거에 공장을 운영하셨으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맞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박승호가 물었다.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말 사람을 직급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서 회사의 조직 문화와 가치관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만약 우리가 라윤서 매니저의 배경 때문에 이 사건을 대충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 포함될 거고요. 진호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한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CEO 김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 이사의 말이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그는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물었다.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윤서 매니저의 배경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인사 담당 상무 이정호가 가장 먼저 대답했다. 당연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장 손자의 약혼녀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용납될 수 없어요. 영업 담당 상무 최민석도 동의했다. 고객들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될 겁니다. 재무 담당 상무 한민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어떻게 보고 드릴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류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호 이사,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제 아버지가 있고 제가 그동안 숨겨온 비겁함도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진호의 결연한 의지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호는 감사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라윤서 매니저에 대한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세요. 저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그리고 회사 임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박승호가 물었다. 징계위원회를 열면 사건이 더 공개적으로 알려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우리 회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CEO 김태주는 진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호 이사,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해방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진호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진호. 진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동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왜 그러냐?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저는 모르는 척하며 살았어요. 정말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고동식은 잠시 침묵한 후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호야, 넌 잘못한 게 없다. 아빠가 이해한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야 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 드릴게요. 더 이상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호야, 복수나 보복이 목적이면 안 된다. 그냥 공정하게 처리되기만 하면 돼.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진호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기회에 회사를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며칠 후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이 전사에 발송되었다. 라윤서는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이 소식을 접했다. 특히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다. 정말 징계위원회까지 열리는구나. 라윤서 매니저의 배경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처리되면 우리 회사도 달라질 것 같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류진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한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이 발송된 지 3일 후
라윤서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들은 조용히 덮어지거나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회사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라윤서는 약혼자인 김도현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다. 김도현은 회장의 손자로 현재 계열사 중 하나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다. 도현아, 이게 뭐야? 청소부 하나 때문에 징계위원회까지 열린다고? 전화 너머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윤서야, 나도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영상까지 있다면서? 그건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고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었다고? 직원들 앞에서 사람을 저렇게 모욕하고 물건까지 던진 게 별일 아니야? 도현은 이미 감사팀으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아 확인한 상태였다. 그 영상을 본 후 그는 라윤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과거 기록들까지 다 나오잖아.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괴롭혀왔다고. 라윤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현이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다. 그 청소 용역 직원이 류진호 이사 아버지라는 거야. 뭐라고? 라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류진호 이사가 직접 공개했어. 자기 아버지가 바로 네가 괴롭힌 고동식 씨라고. 순간 라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류진호 이사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인재였고 앞으로의 승계 구도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의 아버지를 자신이 모욕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 회사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전화가 끊긴 후 라윤서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든든한 배경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인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이 참석했고 라윤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라윤서 매니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위원장의 차갑고 공식적인 어조에 라윤서는 당황했다. 평소 회사 행사에서 만나면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부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매장 관리에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청소도구를 걷어차고 밀대를 빼서 던지는 게 정당화되나요? 인사 담당 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라윤서는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순간적이라고 하시는데 과거 기록을 보면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고충 신고만 15건입니다. 모두 매니저님의 과도한 질책과 인격 모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파일에는 라윤서의 갑질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질책,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언사들까지. 특히 정민수 전 직원의 경우 매니저님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윤서는 정민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몇 번 이의를 제기했던 직원이었고 그때마다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했던 기억이 났다. 변명의 여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의 마지막 기회 제공에도 라윤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은 없었다. 이 시간에 걸친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라윤서는 복도에서 류진호와 마주쳤다. 그는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관했던 것이다.
류진호 이사님. 라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지나쳤다.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라윤서 운영 총괄 매니저에 대한 징계 처분. 마이너스 3개월간 대기 발령 무급휴직. 마이너스 복직 후 1년간 고객응대 부서 순환근무 의무화. 마이너스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직접 사과 및 면담 완료. 마이너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00시간 이수. 마이너스 재발 시 즉시 징계 해고. 이는 회사 역사상 매니저급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특히 무급휴직과 순환근무 조건은 사실상 그녀의 경력에 치명적 타격을 의미했다. 소식은 즉시 언론에 알려졌다. 회사 내부 누군가가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었다. 재벌 며느리 예정자, 청소부 폭언 폭행으로 중징계. 청소부 주재의 갑질 논란. 3개월 무급 정직. 대기업 임원진 지휘고하 막론하고 엄벌. 기사들은 라윤서의 실명과 함께 그녀의 약혼자가 재벌가 후계자라는 사실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촬영된 영상의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이었다. 인터넷과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매니저 자리에 있었지? 재벌가와 결혼한다고 사람을 저렇게 대하나?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회사에서 제대로 처벌한 건 다행이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라윤서를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나서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라윤서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평생 누려왔던 특권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이게 내 인생이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절망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다.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라윤서는 어느 날 밤 옛날 사진을 뒤지다가 어린 시절 앨범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라윤서의 어머니는 그녀가 중학생일 때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에 가게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윤서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어머니는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라윤서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곤 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라났으면서도 어느새 라윤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라윤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했다. 고동식에게 미안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키워준 어머니에게도 미안했다. 그날 밤 라윤서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윤서야. 요즘 뉴스 때문에 걱정했어. 괜찮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라윤서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윤서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머니의 위로에 라윤서는 더욱 울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라윤서는 결심했다. 회사에서 요구한 사과 면담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달라지겠다고. 다음 날 아침 라윤서는 오랜만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감사팀입니다. 저 라윤서입니다.
고동식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어요. 아, 라윤서 씨. 사과 면담 말씀이시죠?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모두 면담하고 싶어요. 한 분도 빼놓지 말고요. 감사팀 직원은 라윤서의 진지한 어조에 놀랐다. 보통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 몇 명만 만나고 끝내려 하는데 전체 피해자와의 면담을 자진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윤서는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위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3개월의 대기 발령 기간은 그녀에게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뿐이었다. 같은 시각 회사 매장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라윤서의 징계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 지위에 상관없이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줬어. 류진호 이사님 정말 용기 있으시다. 특히 청소팀을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그들에게 이번 사건의 결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고동식은 여전히 조용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직원들이 그를 더욱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유진호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라윤서가 사과 면담을 신청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고동식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장소는 회사 지하 1층에 있는 청소팀 휴게실이었다. 평소 임원들이나 매니저들이 오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라윤서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휴게실 앞에 도착했을 때 라윤서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수히 연습했던 사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정작 고동식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동식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날과 달라 보였다.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와 거친 손이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고동식 선생님. 라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고동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화나거나 적대적인 기색은 없었다. 앉으세요. 고동식의 말에 라윤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런데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동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동식은 깜짝 놀라며 라윤서를 일으키려 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윤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연습했던 말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만이 남았다. 그날 선생님께서 안전을 위해 건의해 주신 건데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라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지로 짜낸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청소부 주제라고 했죠? 그런 말을 어떻게?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인데. 고동식은 라윤서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30년 넘게 각종 일터에서 일하며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경험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일어나세요, 정말. 고동식은 다시 한번 라윤서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라윤서는 과거 자신의 행동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과도한 질책들, 그리고 인격을 무시했던 순간들. 특히 정민수 직원은 제가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동식은 라윤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참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윤서의 간절한 물음에 고동식은 오래된 손으로 차를 따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일어나서 차부터 드세요. 라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고동식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고동식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저는 3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존중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동식은 찻잔을 들며 계속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하는 예의냐. 선생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진짜 같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라윤서는 고동식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함을 느꼈다. 자신 같으면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정말 변해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럼 되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동식은 라윤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과예요. 그날 이후 라윤서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면담도 차례로 진행했다. 정민수를 비롯해 그동안 자신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민수와의 면담은 특히 힘들었다. 그는 라윤서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정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민수는 처음에 차갑게 반응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받은 상처와 경제적 손실이 회복되나요? 라윤서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정민수의 말에 라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어요. 3개월간의 대기 발령 기간 동안 라윤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깨달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특히 그녀는 청소노동자들의 권익보호단체에서 봉사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편견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반성했다. 복직 첫날, 라윤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났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복장을 선택했고, 교만했던 표정 대신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첫 부서는 고객 상담팀이었다.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업무였다. 과거의 라윤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윤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친절했다. 고객들도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후, 라윤서는 매장 현장 관리팀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동식을 다시 만났다. 고동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윤서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고동식도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윤서 씨.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과거 그 차가웠던 라윤서가 청소 용역 직원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라윤서는 매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리자와 일반 직원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이었다. 특히 그녀는 청소팀과 보안팀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개선에 앞장섰다. 휴게 공간 확충, 근무 환경 개선, 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6개월 후 라윤서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다. 과거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달라졌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사람다워졌어. 1년 후 회사에서는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우수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라윤서가 주도한 매장의 변화 사례가 전사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이었다. 발표회에는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류진호 이사도 함께했다. 그리고 특별히 고동식도 초대되었다. 이번 사례는 한 개인의 변화가 조직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CEO의 격려사 후 라윤서가 발표를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권력과 지위에 취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고동식 선생님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죠. 라윤서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고동식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발표가 끝난 후 큰 박수가 터졌다. 특히 고동식의 박수는 가장 따뜻했다. 행사 후 라윤서는 고동식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동식은 라윤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윤서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거니까. 그 순간 유진호도 다가왔다. 아버지, 라윤서 매니저님. 진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두 분 다.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라윤서 매니저님은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다. 1년 전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와 성장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라윤서는 청소팀,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라윤서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직원들도 따뜻하게 화답했다. 매니저님도 고생 많으세요.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고동식이 라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동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겸손한 마음 잃지 마시고. 네, 약속드려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서의 악수였다. 그날 밤 라윤서는 집에 돌아가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작이었다. 권력과 지위로 얻은 가짜 존경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얻는 진짜 존경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회사도 크게 달라졌다. 라윤서의 사례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고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크게 개선되어 업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었다. 류진호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성실함과 인품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고동식은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회복은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날 모든 사람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 모든 용기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윤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갑질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용서와 변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변화와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